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이라든가 네네. 민족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마음에 품고 또 그렇게 원했던 이런 그 따뜻한 단어들인데 이런 말을 못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네.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네.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가서 올해 뭐 사업 방향도 제시하고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한국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주적 네. 또는 제1적대국이라고 규정을 예. 하면서 한국과는 민족 중흥의 길 또는 네. 뭐 통일의 길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유사시에는 네. 한국을 군사력으로 점령할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대남 적대 노선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물론 뭐 사실 내부적으로는 기존에도 한국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맨날 무력 통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평화 통일을 내세워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헌법에서도 통일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하는 등 또는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도록 전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또 그 이런 대남 적대 노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후로 이런 노선을 제시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네. 말만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여러 가지의 후속 조치들이 네. 뒤따랐는데요. 일단 2월 초부터 전국에 설치된 구호 선전물에서 조국 통일 다 빼라. 하나의 민족 다 빼라. 심지어는 삼천리 이런 것도 다 바꿔라. 그래요? 네. 이런 작업들을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2001년입니다. 8월 달에 평양 낭랑구역에 통일거리 그쪽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세웠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난 1월에 철거했습니다. 철거해버렸습니까? 조국 통일 3대 기념 네.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뭐 철거했다고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 이런 식으로 3대 헌장 기념탑을 폄하하면서 철거를 지시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3대 헌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국 통일 3대 헌장 하면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72년에 발표한 남북 공동 성명에서 제기한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혹시 우리 조 작가님 기억하시나요? 조국 통일 3대 원칙. 예. 기억은 하는데 제가 원칙에 대해서는 까먹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이거 시험도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헌장입니다. 두 번째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방안. 통일 방안이죠. 이게 두 번째 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만들어진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그러니까 남북뿐만 아니라 전 민족이 단결에 통일하자 뭐 이런 건데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기념하는 탑을 이번에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네요. 그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도로 양쪽에서 이렇게 돔처럼 맞아요. 아치 모양이죠. 그거 참 허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전선동 그 대외 매체들에서 조선반도 기존에는 조선반도라고 그러죠. 한반도, 조선반도, 남북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지도를 늘 이 선전 매체에 걸어놨었는데 이거 반뚝 잘라서 밑쪽에 지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선서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매해 첫 해가 되면 늘 이거 외우기 대회 같은 걸 여러 가지 단위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이거 외울 때 김정은 장군님
충성 면성을 외울 때 조국 통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네. 선서문에 그건 빼고 외워라. 이런 예. 주장까지 진짜 했다고 합니다. 모든 흔적을 다 지우기에 나섰군요. 네네. 이렇게 최근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또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구호가 새겨진 이런 바위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좀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생기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양강도 주민이 지금 제보해 온 건데 2월 13일에 해산 삼지연 도로에 구호바위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는데 해산 삼지연 도로 그러니까 해산시 연풍동과 화전리 사이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네. 이 바위 한쪽 면에는 빨간색으로 조국 통일 써 있었고요. 음. 그 반대면에는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구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걸 구호바위라고 불렀고 네. 67년부터 56년간 그 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네. 높이는 한 3.5m 정도 되고 둘레도 한 1.5m 꽤 정도. 크네요. 예, 네. 뭐 아주 작은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큰 건 아닌데. 자, 그런데 여기 바위에 새겨놓은 조국 통일 구호를 지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웠다고 합니다. 이제 지우는데 예. 아차 실수로 예. 바위가 아마 오래됐잖아요. 깨졌나요? 67년부터에서는 두동강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조국 통일은 그렇다 치는데 반대편에 있는 예. 김일성 장군 만세 글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양강도 구호문헌 관리국에서 이 구호를 이제 굴석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 잔해를 일단 치우고 네. 아예 바위 자체 흔적까지 다 부셔가지고 네. 없애버린 겁니다. 아. 자, 근데 이 내막을 잘 모르는 일부 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주민들이 길을 지나다가 네. 갑자기 구호바위가 사라졌다. 사라졌어. 네.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했나요? 네. 연풍동 분주소 파출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막 시끌벅적한 일이 벌어졌고 네. 그 자초지종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네. 시민들은 웃음거리가 된 거죠. 네, 진짜 네. 웃지 못할 그렇죠. 해프닝이네요. 네, 이렇게 김정은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통일 지우기 사업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네.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외 정책의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전환, 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를 북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진영 한편 그리고 유럽과 미국 진영 한편 이 양 진영이 대립하는 시대. 네. 이게 예전 냉전 시대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북한 정부는 이것을 신냉전 시대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에는 이것을 공식 문건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으면 이제 북한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해서 네. 신냉전의 한 편에 속하는 것이죠. 경제 발전도 국방력도 이제 그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해서 네. 그걸로 이걸 이루어내겠다. 예. 이런 대외 전략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을 한반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이 중국, 러시아 진영, 그다음에 미국, 유럽 진영.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진영에 가서 하는 거고,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이제 이른바 미국, 유럽 진영에 속하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약화시키는. 예, 자기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강화하면서 예. 그래서 한국 정부의 정책 이것에 이 대북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한미일 동맹을 약화하고 한중 한러 관계를 강화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번 바꿔보자. 네. 그래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원칙을 이제 내세우고 정면 이랬다는 승부, 네.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지진 위로 서한을 보낸다거나 네, 그렇죠.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해왔거든요. 네, 흔들기를 이게 하네요. 이른바 이제 대외 정책의 네. 전반적인 변화의 모습들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통일이네, 민족이네, 대화네 이런 거 안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강대강으로 해서 군사력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겠다 이런 네. 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통일 지우기, 민족 지우기도 그 일환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한국으로부터 체제를 오히려 방어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80년간에 걸친 남북 간 이 통일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우리식으로 통일하자, 남한식으로 통일하자, 서로 또 양쪽 북한식으로 다, 네. 통일하자 이런 식의 통일 경쟁을 해왔다는 건데 8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은 가난한 독재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인구도 북한에 비해서 한국이 2배나 늘어났고요. 그렇죠. 네. 경제력은 50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국제 지위도 보면 한국은 상위 10위권에 속해 네. 있는데 북한은 하위 10위권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체제는
한국으로의 흡수 통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 정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통일하면 뭐 이거 흡수될 거니까. 그렇죠. 예. 차라리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와서 남북한 공존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네. 체제 안전을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석은 핵무력 만능주의. 다시 말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분야는 군사 분야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군사력은 강력해. 그러면 이 국방력을 가지고 국가도 운영하고 국방력을 가지고 외교 정책도 펼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남 전략도 뭐 통일이네 뭐 이런 거 다 그냥 이제 끝내고 네. 우리가 가장 강력한 거 국방력으로 통일하면 돼. 예. 이런 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한국 정부의 정책 수단을 바꾸는 것이죠. 뭐 통일이나 대화 뭐 이런 게 아니고 국방력으로 무력 통일하는 방식. 네. 이것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핵무기는 사실 이제 비대칭 전략 무기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정세를 한번 바꿔보겠다. 뭐 그런 이런 거죠. 네. 일환에서 나온 거네요. 사실 몇 년 전에 네. 북한의 공식 문서에 이게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국방력을 통한 통일건설, 통일조국건설, 한반도 네. 통일조국건설 이런 문건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경제도 국방력에 의존해서 하는 거다.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네, 김정은의 정부가 이제 통일주기 정책에 나서고 국방력 강화하고 계속 이렇게 나서고 있고 또 이제 뭐 한미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 등 이렇게 외국과의 관계들을 좀 흔들고 있는 이런 것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이 한중일 뭐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주변 국가는 네. 너무 갑작스럽고 네. 모순되는 주장과 행동, 네. 뭐 통일을 한다는 등, 네. 뭐 국방력으로 통일하겠다고 했다가 또 통일은 안 한다고 했다가 막 네. 뭔가 좀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거고요. 특히 북한 정부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군사적 도발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만일의 군사적 충돌, 특히 막 영토 문제 얘기하면서 지금 네. 서해 해상 분계선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북한 주민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예, 하는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일단 김일성 주석의 통일 원칙이 담긴 기념탑 철거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정일 시대 사업인 남북 경의선 이거 차단하고 네. 그 옆에 지뢰까지 심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이든 무력을 사용하든 사실 온 세상의 주체 사상화 이게 노동당의 강령입니다. 네. 온 세상을 주체 사상화하겠다고 하는 이 총강령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 보자면 하나는 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하겠다는 거고 네. 나머지 하나는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노동당의 정치 강령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핵심 강령인 이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그럼 이거 안 하자는 거야?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예, 주민들은. 그러겠네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겉보기에 마치 김일성 주석 또는 김정일 비서의 노선과 정책마저 부정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짜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수령님의 교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런 교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가 정책을 가져가는 걸로 주민들은 늘 이해하고 항상 거기 동원돼 왔는데 조국 통일, 김일성의 그런 교시까지 거부하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 정부의 이런 통일주기 정책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결과를 좀 가져다 줄까요? 일단 이 정책에 네.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정치적 자충수 같아 보입니다. 자충수다. 네. 자, 미국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네. 왜? 남조선 해방해야 되니까. 네. 미국이 남조선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갈라진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겠다. 이게 정치적 명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스스로 집어 던졌어요, 이번에.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목표. 왜? 그중에 절반을 이번에 뚝 잘라 버렸어요. 자기 정부와 체제의 지지 기반인 이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네. 스스로 이번에 그냥 걷어찬 셈이 됐잖아요. 네. 만약에 북한이 정치적 경쟁자가 있었다면 네. 아마 이거 공격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반민족 노선이다. 네. 민족을 부정해? 그렇죠. 통일을 포기하는 반통일 거냐. 노선이다. 네.
선대위운인 통일을 부정해 이런 그렇죠. 변절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네.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실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헌법 개정한다고 했어요. 영토 조항도 손질하겠다고 했습니다. 음. 자, 그런데 기존에는 암묵적으로 통일 노선을 핵심 노선으로 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반도 전역, 한반도 네. 전역이 북한의 영토였다고 암묵적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전 그게 궁금해요. 이번에 헌법 개정하면 영토를 여전히 조선반도라고 할지. 근데 네. 지금 통일을 지우자고 민족이 네.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죠? 조선반도 하기 이상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북반부만 하겠다. 네. 그러면 기존의 한반도 조선반도가 전체 영토였는데 그 절반만 뚝 영토로 규정하게 될 경우에 스스로 영토를 절반으로 줄인 셈이 그렇죠. 돼요. 네. 반국가적이잖아요. 네. 이런 모순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래서 논리적 설득력도 부족해요. 네. 모순적이다 보니까 한국과 북한은 사실 하나의 영토와 언어, 문화를 공유해온 민족이라는 것, 이건 오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렇죠. 그냥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뭐 동족이 아니다 이런 한마디 말로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통일 대상이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해놓고는 또 남조선을 평정한 자, 네. 점령하자고 또 말해요. 평정하자, 점령하자 이 말은 무력으로 통일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통일을 지우자고 해놓고는 또 네. 무력 통일을 또 말해요.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조잡하고 거칠고 정교하지 않은 정책을 이번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럼 인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줄 것이냐. 네. 80년 동안 이어온 민족과 통일 노선의 어떤 굉장히 묵직한 역사적 관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민족의 수건이었던 통일, 이걸 이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김정은 정부가 지우고 있는 건데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 우리 불과 몇십 년, 70년인가요? 예, 분단된 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단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진짜 우리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진짜 민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제가 잘 바꾸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리경 1호에 대해서 한국의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 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여러분들 네.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의 이름은 신원식입니다. 네.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지난 26일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정찰 위성이 실제로 촬영을 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네. 그런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그냥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궤도는 돌고 있고 네. 돌고 있다는 신호는 정상적으로 네. 수신은 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하는 일 없이 돌고 있다 이렇게 약간은 좀 폄하하듯이 발언했는데 그러네요. 이 말은 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럼 한국 정부는 네. 북한이 얼마 전에 그 군사용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지난 작년 11월에 우주궤도에 발사를 해서 띄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정찰 위성이라는 게 사진으로 이른바 군사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을 촬영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뜻은 촬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촬영은 하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군사용으로 쓰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촬영하고 뭐 쓰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상으로 이제 이것을 통신을 통해서 사진을 전송하고 뭐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진 전송 같은 게 좀 뭐 또 잘 안 된다거나 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듯 합니다. 만리경 1호 위성 정찰 위성을 쏴서 하늘에서 지금 우주에서는 돌고 있는데 저게 제대로 기능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한 거네요. 네. 이게 만리경 1호가 이제 위성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 21일에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한 군사용 정찰 위성입니다.
길이는 한 1.3m 정도, 아, 무게는 300kg 정도의 소형 위성인데요. 네. 육각형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음. 그리고 이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 4개가 달려 있어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충전하고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것의 군사용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고도 한 499km에서 510km 사이에서 초당 7km 정도 속도로 이제 이동하면서 네. 이제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한 95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 빠르죠. 예,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 근처 상공은 하루에 한 2번이나 많이 돌면 4번 정도 네. 상공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군사용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은 이 위성에 설치된 이 카메라의 성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어쨌든 촬영하기 위해서 쏘는 거니까. 근데 이 만리경 1호에 탑재된 카메라의 성능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단 해상도가 네. 1m에서 5m 수준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m에서 5m면 1m 또는 5m짜리 어떤 물체가 작은 점 하나로 보이는 예, 그런 예.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위성 사진을 전 세계에 거의 무료로 쓸 수 있게 그렇죠, 해주고 네.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부족해요. 네. 구글이 근데 구글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면 이걸 군사용 정찰용으로 쓰기는 약간 부족한 것이죠. 예. 1m보다 훨씬 작아야 그렇죠.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북한은 아직 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가끔 구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집을 좀 찾아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거의 해마다 찾아보는데 이게 바뀝니다. 조금씩 예전에는 바뀌는군요. 이 네. 모자이크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선명하게 그렇죠. 보여요. 네. 구글 지도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정찰 위성이 이렇게 잘 안 보이면은 그건 실패 아닙니까? 네. 어쨌든 해상도가 이렇게 떨어지긴 해도 이 만리경 1호의 카메라가 좀 장착되어 있다면은 어쨌든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군사 시설 이런 그 요충지들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대목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성공적으로 촬영해서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네. 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아직 사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정말 찍는 것인지 네. 또는 해상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네. 그리고 촬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상하고 교신을 잘 해서 네. 전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은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군사용 정찰 위성을 계속 쏘는데요. 네네. 이 한국이나 미국은 오랫동안 군사 위성도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 이 전략 자산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육지, 그다음에 네. 바다, 공중 이 네. 세 곳에서 군사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을 이미 갖고 네.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 네. 대표적인 정찰 자산이 그린 파인 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네. 영어긴 합니다만 네. 탄도탄이 이렇게 발사가 되면 몇 초 안에 그걸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한 800km 거리까지 그걸 추적해서 한 미사일 수십 발 정도를 동시에 네. 추적해서 이제 공격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다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지스 하면은 이런 정찰 자산들이 동시에 지금 돼 있고 공중 같은 경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영어로 E737 PSI 뭐 이런 정찰기 같은 경우는 3,000개를 동시에 표적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3,000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동시에 다 찾아냅니다. 추적한다는 몇 거죠. 초 내에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맞춰 떨어뜨리든 네. 아니면 그것을 발사한 지역을 찾아내서 그 지역에 뭐 대포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 같은 게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자산들을 한국은 이미 갖추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위성 정찰 수준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군사용 정찰 위성을 네. 10개 정도 가동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하게 30cm 이하까지 네. 30cm보다 더 작은 물체도 그게 어떤 물체인지 알아낼 수 있을 만큼 고해상도의 네. 정찰 자산을 미국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북한도 필요할 거예요. 군사용 네. 정찰 위성이.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한국과 미국의 정찰 자산을 뛰어넘기가 아마 중단기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네. 거기에 너무 많은 돈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인민들이 굶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정찰 위성 하나를 쏘는데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개 예산이 들 텐데
고생하지 말고 구글 지도만 봐도 선명하게 다 보이니까 북한 정부에서는 한국의 위성이라든가 미국의 위성의 수준을 따라가기가 저 대표님 말씀처럼 수십 년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정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